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을 정말로 강의실에서 보고 싶은데 이놈의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저기 뭐죠?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금요일, 금요일 12시까지죠. 금요일 12시까지가 뭐냐면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금요일 12시까지. 금요일 12시면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12시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어떤 걸 할지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 이클래스에 제가 뭐죠? 열어놓겠습니다. 기말고사 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말고사 방에 이쁘게 여러분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저기 업로드 시켜 놓으시면 되고요. 글씨 크기는 10일에 줄간격 180 하시면 되고 3페이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내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성적은 더 잘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났더니 앞이 안 보여요. 사실은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랬죠. 앞이 안 보여요. 요즘 계속 눈으로 신경 썼더니 안경을 써도 보호 안경 쓰고 도수 안경을 써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잠시만요. 제가 안경 좀 바꿀게요. 여러분도 사실은 눈 건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도 눈 건강 조심하시길 원하고 그다음에 확진자도 지금 많이 좀 늘었고 500명, 400명 그러는데 하여튼 몸 챙기는 게 가장 최고죠. 그래서 몸 건강히 잘 또 이렇게 몸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특히나 이번 주부터 되게 추워진 것 같은데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금 현행 헌법상 정당 조항이 할 차례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법인격 없는 사단,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냐는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총유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적어왔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은 같은 말이고요. 자, 뭐냐면,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여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사단 뭐냐면,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결합한 집단이죠, 집단이 사적 결사죠, 결사체죠, 결합한 집단인 거죠, 인간과 인간이, 자,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있어요, 결합한 목적. 약간 모임 같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결합한 집단이면서 자,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권리 능력, 어떤 권리라든지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않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결합한 그 집단, 집단을 얘기하고 자,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실질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이 사단법인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 모여 있는 상태, 이걸 말하죠, 사단이. 그다음에 법인이 법에서 뭐죠? 너는 인간이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자,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 자연인. 이게 살아서 숨을 쉬는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아니지만 법이 너는 인간으로 본다. 한 게 법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래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실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단이다. 이런 거죠. 법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법에서 법인으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어떤 결사체로 있는데 여기에 단지 뭐죠? 목적이 있다. 이 결사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인격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면, 자, 회사는 보통 사단법인이죠. 그다음에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 다 영리를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죠. 또는 또 뭐 설립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사단법인이 되지 않는 어떤 학회라든지 동창회, 친목회, 뭐 사교 클럽이라든지 또는 교회, 동중이 대표적인 어떤 뭐,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이제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당사 사단법인으로 될 것이라도 아직 절차를 마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만약에 회사를 설립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중에 있는데 완전하게 사단법인 두 회사로 설립되기 전, 그 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다 민법상 물건의 소유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민법상 물건 소유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네, 총유했죠, 총유. 자, 정당의 법적 형태는, 자, 소유재산의 귀속 관계에 있어서 총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총유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그 공동재산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자, 공유, 합의, 총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뭐 물건을 공유를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뭐 세 사람이서 공유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33.3, 33.3, 33.3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지분에 따라서 뭐 5대 3대 2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튼 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고, 이 공유는 이런 거죠. 공동의 재산 형태죠. 공동의 재산 소유 형태인데, 자, A와 B가 50대 50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 그 공유 재산 형태가 공유라고 하면, 이 공유자는 자기의 몫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지분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팔고 그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뭐죠? 통제만 하면 되는 거죠. 통제. 나 이 사람한테 권리 넘겼다, 내 지분 넘겼다라고 자유롭게 자기가 가진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자, 공유라는 어떤 저기 그 공동 소유 형태이고요. 합의로 뭐냐면 똑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몇 사람이서 똑같이 이 재산에 대해서, 자,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지분을 가진 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죠? 공동으로 소유한 그 공동 소유자들 있죠. 이 소유자들에게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지분을 팔려면. 네.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네. 동의를 받고 자기의 어떤 지분을 팔 수 있는 그런 공동 재산 소유 형태가 합의라는 거고, 총위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총위는 자, 그렇게도 안 되고 합의보다는 조금 더 세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정당인 거죠. 네, 정당의 어떤 이제 그 정당 소유의 어떤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뭐 개인이 하면 안 되고요. 사원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당 구성원들의 어떤 총회를 열어서 이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 정당 소유의 어떤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어떤 공동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가장 강한 공동재산의 소유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총유. 자, 이 총유가 바로 정당의 뭐죠?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 소유재산의 귀속 관계에 있어서, 즉 정당의 법적 형태를 봤을 때, 정당은 소유재산의 귀속 관계로 봤을 때, 자, 총유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네, 소유재산 귀속 관계에서는 총유고, 자, 정당은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네, 정당법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법 제2조에 보시면, 자, 자발적인 국민의 조직이다 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즉,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결합체이긴 하지만, 자, 법에서 이 사람은 법인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즉 법인격 없는 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10분이 갔어요. 네. 네. 자, 그런 정당을 한번 볼까요? 자, 현행법상, 자, 우리나라의 정당은, 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혹시 얘기했듯이, 자, 이 8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1항을 보면, 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네, 헌법 제8조 1항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라고 이 문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정당 설립의 허가제는 절대 금지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정당의 설립 요건만 갖춘다면은 뭐죠? 국가는 설립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정당을 허가제로 한다. 네, 정당을 갖추는 실질적인 요건들, 형식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국가가 어때요? 네,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좌지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당 설립을 자유이며라는 이 말은 정당 설립의 허가제가 절대 금지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을 설립하는 그런 형식적 요건, 즉 실질적 요건들만 갖춘다면은 자, 정당은 등록을 통해서 네, 설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정당 설립의 자유다. 정당을 설립한다는 이 자유, 이 설립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자, 설립도 있지만 뭐 조직이라든지 정당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 그다음에 정당이 활동, 즉 정당 활동의 자유까지도 같이 보장되어 있는 게 이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1항에 있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자,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자, 그래서 국가가 정당 설립을 할 때 절대 허가가 아니다. 네, 허가제가 절대 금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국가가 정당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한다면은 국가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당만 허가를 해주고 정부를 비판하는, 즉 국가를 비판하는 정당은 절대 허가를 안 해주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주권, 즉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되는 오늘날의 어떤 정당 국가 경향에 있어서 이 정당이 결국에는 무비판적인 정부의 어떤 혹독각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이 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는 네, 정당 설립의 어떤 허가제를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설립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설립에는 정당의 설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활동의 자유가 함께 보장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복수정당제는 네, 보장된다라고 우리나라 헌법 제8조 1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정당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현행법상 기본 제도 중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배웠고 오늘은 네, 정당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렇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죠. 야, 그런 거죠.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이 설립의 자유에서 설립의 자유도 있지만 조직과 활동의 자유까지도 함께 포함한다. 정당이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무작정 정당의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정당의 활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한계가 무엇이냐? 결국엔 정당이 그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이 자,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만요. 너무 시끄러워서 네, 뭐 너무 시끄러워서 일단 중단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뒤에서 너무 떠들고 있어가지고요. 네, 잠시만요.